안녕하세요. 전지적 반려동물 시점의 나박사입니다. 여러분의 고양이는 지금 충분히 행복한가요? 사람 같은 경우 자신의 행복을 위해 불행하다는 기분이 들 때 사고 싶었던 물건을 사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행복을 위한 행동을 하기 비교적 쉬운데요. 우리 고양이들 같은 경우 대부분 행복을 집사님으로부터 얻기 때문에 집사님이 고양이의 행복을 신경 써주지 않는다면 고양이는 쉽게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 중 매우 활발하다고 유명한 아비시니안을 키우는 친구가 고양이가 너무 얌전해서 성격이 유독 순한가 보다 생각했는데 얼마 뒤에 정기검진차 병원에 가보니 고양이가 불행할 때 자신을 해하는 행동인 시민성 탈모가 심하게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고양이가 기분이 좋은 것은 알아보기가 비교적 쉽지만 아프거나 불행할 때 자신의 부정적인 부분을 숨기는 습성 때문에 고양이가 불행한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게 몸으로 드러날 때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확인하여 우리 고양이가 나 때문에 불행하지는 않은지를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만나기가 어렵다. 박사님, 우리 고양이가 마중냥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들어와도 마중도 나오지 않고 제가 고양이를 찾아 가까이 가도 숨숨집 안으로 더욱 깊숙이 숨기만 하고 저를 반기지를 않아요. 저를 이제 더 이상 싫어하게 된 걸까요? 고양이는 워낙 숨어있는 것을 좋아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 시그널은 집사님이 알아보기가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위와 같은 마중냥이 고양이를 키우던 집사님들은 이 시그널을 통해 고양이가 불행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고양이는 자신이 불행하거나 아프거나 부정적인 모습을 집사에게 숨기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불행하여 무기력해진 모습을 집사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죠. 만약 고양이가 평소보다 숨어있는 시간이 더욱 많고 집사가 다가와도 자꾸만 숨는다면 고양이가 불행하다는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살이 찐다. 박사님, 우리 고양이가 어느 날인가부터 항상 먹던 사료와 똑같은 양을 주는데 평소에는 그 다음날 아침에 밥그릇을 비우던 아이였는데 요즘엔 저녁이면 밥을 다 비우네요. 요즘 밥맛이 좋은가 봐요. 우리 고양이의 식욕이 늘었을 때 대부분의 집사님들은 그냥 단순히 식욕이 좋은가 보다, 더 크려나 등등 생각보다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밥을 먹는 양이 줄었을 때 기겁을 하고 병원으로 뛰어가는 분들이 훨씬 많다고 하죠. 하지만 고양이 같은 경우 스트레스를 받을 때 오히려 식욕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식욕 증가는 고양이의 몸에 매우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우선 살이 찌면 사람도 기분이 좋지가 않죠. 거울 속의 내 모습이 너무 낯설고 그래서 운동을 하려고 해도 자꾸만 무릎이 아프고 무거워진 몸 때문에 모든 게 다 귀찮아서 운동도 더 자주 안 하게 되잖아요. 고양이도 똑같아요. 살이 찐 자신의 모습도 마음에 들지 않고 원래 저 테이블은 내가 아주 그냥 식은 추루 먹기 마냥 쉽게 올라갔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몸이 무거워서 자꾸만 테이블에 얼굴을 부딪히니 기분도 나쁘고 자존심도 상하겠죠. 집사랑 사냥놀이를 할 때도 분명히 내가 15분씩 뛰어놀아도 더 놀고 싶고 집사 체력이 이거밖에 안 되냐 하면서 구박을 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 15분이 다 되기도 전에 녹다운이 되어버리니 내가 왜 이러나 하며 자신의 몸에 대한 낯설음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사냥놀이를 포함한 모든 움직임을 줄이게 되고 살이 더욱 찌면서 무거워진 하중을 연약한 관절로 견디다 보니 관절에도 무리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특발성 방광염입니다. 사람도 살이 찌면 여기저기에 염증이 잘 생기듯이 고양이도 비만해질수록 지방세포가 염증 유발 물질을 분비하여 특발성 방광염과 염증성 질병들이 쉽게 오게 만든다고 합니다. 고양이가 통통해지는 게 너무 귀엽고 그런 모습을 더욱 사랑스럽다고 생각해서 고양이가 살이 찐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집사님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고 고양이에게 비만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도 간식을 달라며 쳐다보는 고양이의 애교를 참지 못하고 간식을 급여하시는 집사님들도 계신데 이러한 행동이 우리 고양이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밤낮 없이 울어제낀다. 박사님, 저희 고양이가 충성화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밤마다 누구를 찾는지 자꾸만 울고 새벽 5시가 될 때까지 지치지도 않는지 혼자서 우다닥닥 뛰어다니다가 아웅 하면서 계속 우는 게 아무래도 중성화가 안 된 게 분명해요. 이런 분들 중 정말 중성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 메이팅 콜 현상 때문에 고양이가 밤마다 우는 경우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평소에 고양이를 너무 놀아주지 않아서 활동량도 부족하고 우울한 고양이가 집사에게 놀아달라며 애처롭게 우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하루 종일 엄마가 퇴근하기만을 기다렸는데 엄마가 퇴근해서 이제 엄마랑 수다도 떨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지 하는 생각만으로 하루 종일 무료한 시간을 다 기다렸는데 퇴근한 엄마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서 놀아주기는커녕 방에 들어가서
잠들어 버린다면 사람인 우리여도 너무 속상하고 외로울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고양이들은 사람처럼 혼자 놀 수 있는 것들도 다양하지 않고 정말 모든 행복, 예를 들어서 밥 먹는 행복, 사냥놀이 하는 행복, 화장실이 깨끗한 행복, 간지러운 것을 긁어주는 행복, 모든 것을 집사님한테서만 얻을 수가 있는데 집사가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느라 피곤했다고 집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잠들어 버리면 나는 아직 놀 힘이 100%나 남아있고 낮 동안은 너무 심심해서 잠만 자는 바람에 이제 잠도 안 오는데 이 어둡고 이 무서운 집에서 나 혼자 몇 시간 동안 남겨져 얼마나 외롭고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밤마다 울고 자기 혼자 어떻게든 활동량을 채워보려고 미친 듯이 뛰어다닌 거죠.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집사님 때문에 고양이가 불행한 것이 맞으니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바카스 하나 잡숫고 고양이 사냥놀이 좀 더 해주세요. 네 번째, 대소변 실수. 혹시 고양이가 일찍부터 치매가 올 수도 있나요? 우리 고양이가 우리 집에 온 첫날부터 화장실도 혼자 착착 잘 가고 모래도 싹 잘 덮어두고 그러는 똑똑한 고양이였는데 요즘에는 자꾸만 소변도 이상한 데에다 싸고 가끔 대변이 이불 위에서 발견되기도 해요. 우리 고양이 치매인가요? 물론 나이가 많은 고양이가 이런 증상을 보인다면 치매일 가능성도 있겠지만 만약 어린 고양이가 갑자기 어느 날서부터 화장실 실수를 한다면 이건 고양이가 매우 불행한 것일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화장실을 잘 안 치워주고 너무 좁은 화장실로 고양이가 화장실을 쓰기에 불편한 환경이라면 단지 화장실이 불편해서 배변 배뇨 실수를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에 문제가 전혀 없는데 자꾸만 실수를 한다면 고양이의 불행함이 배변 배뇨 실수로 드러난 것일 수 있어요. 다섯 번째, 하루 종일 잠만 잔다. 박사님, 고양이가 원래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잔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20시간도 자나요? 우리 고양이 하루 종일 잠자는 병이라도 걸린 건 아니겠죠? 물론 고양이가 사람보다는 많은 시간을 자는 것은 맞습니다. 다 큰 고양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고양이는 하루에 3분의 1을 잠자는 데 보내긴 합니다. 하지만 하루에 16시간 이상을 잠만 자고 활력이 없다면 이것은 고양이가 불행하다는 시그널입니다. 사람도 인생이 재미가 없고 즐거움을 느낄 만한 자극이 없을 때 자꾸만 자고 싶고 무료해지는데 고양이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루 종일 집사가 놀아주지도 않고 인생에서 뭔가 즐거움을 느낄 포인트가 없으면 하루 종일 잠만 자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집사님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양이가 즐거워할 만한 활동을 통해 고양이의 무기력증을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시민성 탈모. 박사님, 우리 고양이 피부염이 왔나봐요. 자꾸만 손을 엄청 핥고 막 털을 뽑기도 해요. 너무 간지러워서 그런 거겠죠? 이런 행동 생각보다 정말 심각한 일일 수 있습니다. 막 사람이 너무 불안하고 불행하고 우울할 때 자해라는 행동을 하는 것 아시나요? 자해란 자신의 몸에 고의적으로 상처를 입히거나 자신을 해롭게 하는 행위인데요. 이러한 행동을 고양이도 한다는 것 너무 충격적이죠? 저도 처음 시민성 탈모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 안 좋고 여리고 해맑은 우리 고양이들이 이런 감정과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 너무 슬프고 충격적이었는데요. 우리 고양이가 시민성 탈모 증상을 보인다면 무조건 병원에 데려가야 합니다. 고양이가 극도로 우울하고 불행하다는 증거이니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치료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고양이가 불행할 수 있다는 말이 참 슬퍼요. 사실 우리 고양이들은 우리 집사들에게 정말 무한한 행복을 주는 존재들이잖아요. 얼굴만 봐도 행복하고 그 따스한 배와 손을 만지면 하루 종일 어떤 일이 있었든 나의 하루를 행복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말 천사이자 아가 같은 우리 존재 고양이가 불행이라는 새카만 단어를 그 작은 몸으로 견디고 있을 수 있다는 말이 너무 무서워요. 편집을 하다가도 헬씨가 조금만 무료해 보이거나 쓸쓸해 보이면 꼭 한 번이라도 낚싯대를 들어 조금 더 헬씨가 즐거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 오늘이었습니다. 출퇴근을 하다 보면 사실 내 몸이 더 중요하고 나의 피곤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고양이를 들여다볼 기운이 없을 날도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고양이가 나에게 주는 행복을 딱 한 번만 생각해보세요. 그럼 우리 고양이와 나 모두 오래오래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 고양이들이 불행할 때 보이는 행동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알아보기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우리 고양이들에게 조금만 눈길을 준다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행동들이니 꼭 유심히 고양이를 관찰해서 우리 고양이가 조금이라도 불행한다는 생각이 든다면 조금 더 만져주고 조금 더 놀아줘서 우리 고양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만큼 우리 고양이의 하루도 행복으로 가득 차게 노력해주시는 멋진 집사님들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세상 모든 반려동물들과 집사님들이 행복한 그날까지 이 전지적 반려동물 시점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